네, 최근에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자세하게 진단을 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동차, 특히나 전기차를 보자면은 최근에 가격 인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대 전기차를 출시를 해서 중국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먼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좀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보조금도 내려가게 될 거고, 대중화 단계로 가면은 일반 소비자들 시각에 맞는 가격대로 차가 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점차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아가 출시한 EV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가격이 16만 원, 하나로 하면은 2,900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아주 높은 모델은 아니겠지만 현재 중국 시장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두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도 고려 아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대차가 이 고려 아연과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 또 제휴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유상증자에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따른 양사에 미치는 영향 어떻습니까?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 중에서 좀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 소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테슬라나 GM, BMW 같은 업체들은 업스트림 투자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제휴로 인해서 북미 공장의 배터리 소재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미 하고 있던 부분들을 좀 뒤따라가고 있는 좀 따라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니켈 공급 시기가 2026년도부터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미 공장에서 약간 좀 땡겨서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26년부터 본격 양산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는 IRA 보조금 확보 근거를 이에 따라서 구체화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IRA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네. 미국 내에서 어떤 배터리 소재를 사용하느냐, 이 부분도 보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조립을 한다 하더라도 소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완전히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우려도 좀 해소가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뭐 현대차 그룹 그리고 고려아연도 윈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물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대차도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 시속 80km를 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또 상용화할 것이다라는 데 기대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의 영향력은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금은 차량을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이런 피처들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2030년이 되면은 전체 매출액의 30% 정도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패키지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결국에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를 한다. 이 부분은 현대기아차의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성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스마트카 상호에 막대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수익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도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추가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자율주행 이슈가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다만 이젠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막상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어떤 효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완성도가 얼마나 좋게 나올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성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수소 사업을 현대차로 이관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좀 나왔었는데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현실화 가능성,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은 해석을 하자면 일단 전체 수소차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도 수소차를 개발하는 부분은 현대차가 주도를 했었고요. 이제 양산 단계로 넘어가면서 현대모비스나 다른 부품사들로부터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그림으로 가게 되는 게 원래 맞는데, 만약에 이제 모비스로부터 수소차 관련된 비즈니스가 현대차로 이관이 된다라고 보면은 그 흐름에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양산 단계에서의 어떤 규모 축소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비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대모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특히 수요차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적자가 발생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차 사업이 이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자가 축소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자동차 요즘에 뭐 무역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수출은 호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대차, 기아 보자면은 2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니겠느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대기아차의 판매 호조세는 음.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글로벌 대기 수요 굉장히 많고요. 음. 원화도 약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도 굉장히 높은 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잘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는 파업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이 지금 상당히 높은 투표율로 파업이 이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강경하게 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생산차질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대기아차가 아직까지는 캐파 증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려갔었던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고속 성장을 하려면은 신규 공장이 또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는 아주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다는 점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2분기 때 피크아웃 논란이 많이 불거졌었는데, 네. 제 예상으로는 올해 이제 한 4분기 정도에 접어들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기아차도 뭐 파업 이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도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3사를 대상으로 해서 9월 중순부터 파업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례적으로 3사가 동시에 파업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피크를 찍는 시기가 원래는 뭐 올해 하반기 얘기가 나왔었지만 내년이나 그 이후로 훨씬 늦춰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 4분기쯤에 되면은 피크 우려는 완전히 해소가 될 거고, 오히려 파업 시즌 때문에 지금 센티멘트가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오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파업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오히려 흔들리고 있지만, 역으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노조 파업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가운데서 유망하게 보고 계신 뭐 기업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하반기에도 호주 쪽이 예상이 되는 현대기아차 지금 주가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완성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품사들 쪽에서는 지금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차량용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통합저기를 이제 오토에버가 만듭니다. 모빌진 AD라고 하는 아이템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현대오토에버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뷰까지 알아봤습니다.